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소설 50선 박태원 원작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4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못에 걸린 단장을 꺼내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번엔 중문 밖에까지 들릴 목소리를 내었다. 일찍언이 들어오너라.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이 소리를 내어 열려지고 또 소리를 내어 닫혀졌다. 대체 저 애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겐가?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겐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을 가만히 열어본다. 나이 찬 아들의 기름과 분냄새 없는 방이 늙은 어머니에겐 애달펐다. 어머니는 깔아놓은 채 그대로 있는 아들의 이부자리와 베개를 바로 고쳐놓고 그리고 그 옆에 가 앉아본다. 그래도 작은 며느리를 보면 한 가지 걱정은 덜 수 있을 텐데. 에휴. 왜 장가를 들려고 안 하는 겐고? 언제나 혼인말을 꺼내면 아들은 말하였다.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기집을 먹여 살립니까? 하지만 어떻게 도리야 있느니라. 어디 월급쟁이가 되더라도 두 식구 입에 풀칠이야 못하려고. 어머니는 어디 월급자리라도 구할 생각은 없이 밤낮으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혹은 공연스레 밤중까지 쏘다니고 하는 아들이 보기에 딱하고 또 답답하였다. 그래도 장가를 들여놓으면 마음이 달라지지. 제 계집 귀여운 줄 알면 자연 돈 벌 궁리를 하겠지. 작년 여름에 아들은 한 색시를 만나본 일이 있다. 그 애면 저도 싫다고는 않겠지? 에휴, 이제 이놈이 들어오거든 단단히 다져버리라.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틈엔가 손주 자식을 눈앞에 그려보기조차 한다. 아들은 그러나 돌아와 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이때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리옷으로 갈아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놓는다. 그런 때 옆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아들은 언제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 어머니는 가까스로 한마디를 하고서 아들의 방을 나온다.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그걸랑 내일 쓰고. 에휴, 얘기는 내일 아침이라도 하지 뭐. 그러나 11점이나 오정해야 일어나는 아들은 그대로 소리 없이 밥을 떠먹고는 나가버렸다. 때로 그를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할 수 있을 때 그 어느 한 경우에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묻는 일이 있었다.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없어요?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몇 푼의 돈을 만들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신기하게 기뻐하였다. 어서 내 생각 말고 네 양말이나 사시너라. 그러나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없다. 에휴,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월급쟁이가 몇 갑절 낫지. 암 낳고 말고. 요즘 세상에 월급짜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보통 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던 걸.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을 건너가 공부하고 온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길을 광교로 향하여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본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하여야만 하였었어.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본다.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일 있는 듯 싶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 어딜 갈까?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그러나 한 군데라 그가 갈 곳은 없었다. 이 두통. 한낮의 거리 위에서 구보는 갑자기 격렬한 두통을 느낀다. 비록 식욕은 왕성하더라도 잠은 잘 오더라도 그것은 역시 신경쇠약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갑자기 옆으로 몸을 비킨다. 그 순간 자전거가 그의 몸을 가까스로 피하여 지났다. 자전거 위의 젊은이는 몸을 가득한 눈으로 구보를 돌아본다. 이거 좀 똑바로 다니죠. 그는 구보의 몇 한 통 뒤에서부터 요란스레 종을 울렸던 것이 느껴졌다. 아휴, 역시 내 왼편 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로구만. 병원의 젊은 조수는 결코 익숙하지 못한 솜씨로 그의 귓속을 살피고 그리고 대담하게도 선언하였다. 귀 안이 몹시 불결한 까닭 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귀지 청소나 잘하세요. 한 덩어리의 귀지를 갖기보단 차라리 사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형을 앓고 싶다. 구보는 그의 선언에 무한한 굴욕을 느끼며 그래도 매일 신경질적으로 귀 안을 소재하였다. 그러나 부실한 것은 그의 왼쪽 귀뿐이 아니었다. 구보는 그의 다른 쪽 귀에도 자신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구보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그는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4-5살 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저들은 식당으로 가서 오찬을 즐기리라. 홀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저들을 업신여겨볼까? 아니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어야겠다. 사실 4-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부에게 좀 다른 의미에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저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당연히 저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섰다. 나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유사히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다. 유사히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대학병원이라도 들릴 것을 그랬나? 연구실에서 정신병을 연구하는 벗을 만나보면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서 지금 막 차여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그 섹시다. 저 여자는 날 봤을까?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이 여자는 능히 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구보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간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아른 채를 하회해 오른가?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인가?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아휴, 그것을 알았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난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따라 내릴까? 하지만 여잔 그런 나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구보가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